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2월 22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남편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얼마 전에 우리 K2 전차 노르웨이에서 탈락했죠. 2월 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죠. 바로 밑으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차도 60여 대 지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국방력을 또 강화하려고 시동을 당연히 걸고 있겠죠. 폴란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예요. 러시아와는 국경을 바로 이제 맞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동유럽 국가들을 유럽 전체의 어떤 거점화, 생산 거점화 하려는 노력들의 수혜를 영향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루마니아는. 예.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도 2014년부터 대통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과정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다음 달에 뭐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났어요. 예, 우리 상당히 강한 가능성을 가지고 K9 자주포, K21 장갑차. 저거는 이제 신형 장갑차인지 기존 장갑차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무 다연장포 있죠. 한국판 하이마스라는 거. 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예. 이런 게 강하게 언급이 됐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데 K2 전차에 정작 K2 전차에 대한 얘기가 쏙 빠져 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루마니아에 있는 디펜스 루마니아라는 사이트에서 난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2월 6일 날 난 기사인데, 이날 이제 한화, LIG 얘기하고 일단은 파악은 그렇게 돼요. 거기하고 루마니아 현지 방산업체, 국영 방산업체로 보입니다. 거기랑 MOU를 맺었다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그 제목인데, 제목을 거의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냐? K9 자주포다. 그리고 장갑차, 보병전투 장갑차 이야기입니다. K239 천무. 천문은 뒤에 설명까지 붙여놨어요. 한국판 하이마스. 예. 이런 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다음 달 대통령이 오게 돼 있고, 작년 말에는 총리를 단장으로 해서 경제부 장관,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대동하고 왔었죠. 폴란드랑 비슷해요. 폴란드는 예전에 국방장관이 왔었죠. 근데 그 사람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은행 총재 데리고 왔었죠. 네, 그래서 회의를 보고 갔고, 이 기사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폴란드의 사례를 크게 참고하고 있어요. 루마니아가 같은 식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 기술 이전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지금 보면은 탄약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즉 탄약 생산 능력조차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해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대량의 물품 구매를 통해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한국 같은 파트너를 골라서 그들의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폴란드와 비슷한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도. 네. 자, 그게 요번 그쪽 현지 언론을 통해서 좀 더 확실시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매량도 제법 되지 않을까. 예, 폴란드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거는 이제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고, 거기 폴란드 성무원들이 그 앞에 도열해서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어색하죠? 예, 신선하죠? 어떻게 보면. 어색하면서 신선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그런 그림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몇 번 본 건데, 볼수록 그런 느낌이 더 하네요. 이제 루마니아까지로 생각한다니까, 또, 또 상당히 색다른 느낌이 들죠. 예전에 우리 포도 제대로 못 만들었었는데, 예, 그래서 외국 카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다가 문제 생기고, 견인포 105mm 포 같은 게 그때 70년대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든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다른 무기체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현재 탄약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화 쪽하고 이미 그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탄약 기술. 당연히 현지에 생산을 해야 되겠죠. 루마니아는 원하는 게. 자, K9 자주포 장갑차 K239 천무.
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K2에 대한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는 막상 없다는 거죠.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이거는 다른 기사에서 확인이 돼요. 총리를 단장으로. 근데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총리가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당시에 국방, 경제장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대폭적인 협의가 있었지요. 예. 한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뒤에 다른 한국 기사들 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월 31일경에는 실사단이 와서 우리 방산업체 창원에 내려가서 주요한 곳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오기 전에 사전 점검 차원도 있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의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즉 그 말은 작년 말에 총리를 단장으로 해서 왔을 때 이미 대부분 결정된 거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큰 발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지금 준비되는 걸 봐서는 작년 말 12월 작년 말에 와서 결정하고 큰 협의를 다 하고 총리가 단장으로 와서 그 다음 1월달에 실무진이 와서 추가 협의를 했든지 아니면 뭐 의전을 위한 부분을 또 협의를 했든지 이렇겠죠. 네. 대통령이 직접 오는 거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이 로마니아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게 디펜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디펜스 로마니아라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구글이 번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예. 보면은 K9 자주포는 이미 작년부터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올 것 같다. 한국을 선택한다면은 물론 아직 계약서에 잉크가 마를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기사 내용은 그래요. 자, K9 자주포에 가장 먼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요번에 MOU를 현지에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서명을 하면서 추가로 불거져 나온 내용을 보니까 K9뿐만이 아니다. 보병 전투장갑차와 천무가 언급됐다. 그 가능성이 새로 추가됐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 예. 근데 K2 이야기는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난 기사예요. 좀 전에 이제 로마니아 기사들을 확인해주고 추가 정보도 좀 있어요. 예. 자, 한국과 로마니아 방산분의 협력을 협의하고 있다. 작년 말에 총리하고 국방장관, 경제장관 왔었고, 자, 이게 이제 빨간 색깔 1월 31일에 루마니아 관계자가 현대로템과 하나 방문을 했다. 예. 대통령 다음 달 방한 예정이다. 예, 순서는 딱 맞죠. 예. 뭔가 결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9 보병된 투장갑차 기존형인지 아니면 레드백 기반의 신형 폴란드에 제한한 그런 형태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천무 요 세 품목은 계약 이야기가 3월달 일단 이제 3월달로 봐지는데 방문이 그때 큰 발표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클라우스 요하니스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입니다. 2014년부터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연합뉴스에서도 2월 9일 날 난 기사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로마니아 기사 소개드리는 것이 언급한 것처럼 그때 MOU 체결했던 거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기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LIG 넥스원도 MOU를 맺었다. 이런 사실은 또 추가로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기사를 통해서.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사일 기술 수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은 그 지적재산권이 그리고 돈도 정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지적재산권이 대부분 정부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업계가 가서 이제 나서서 설명을 하고 하지만 이게 정부와 협의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정부가 여기서 반대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기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손을 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출이 되고 이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한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또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또 외교적인 지형을 파악하고 이런 일들은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업계 안에서 서로 협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예, 기술도 정부 것이고. 물론 당연히 업계가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될 일도 없죠.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있다.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 뭐 단지 몇 가지 사안 때문에 더 그 끝에 알게 되고 이거 미치 몰라서 대비가 좀 부족했네. 정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그림을 파악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돌출적인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지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는 몇 개월 전에 다 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뿅 떨어진 것처럼 그날 탁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계자들은 정부나 업계나 한참 전부터 이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경쟁에서 아직 탈락은 안 됐지만 탈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거는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안 됐으면은 왜 안 됐는지를 잘 파악해서 다음에 유사한 기회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걸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2월 6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2월 7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MOU 현지에서 서명하는 그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이사인 것 같고 오른쪽은 현지 방산업체인 롱아미의 CEO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네요. 예. 이때 LIG 넥슨도 같이 MOU를 사인했다. 이제 이런 것을 그 기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K2 이야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뭐냐면 작년에 4월 달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 로마니아가 그들의 주력 전차인 72 전차를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60여 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예요. 네. 자, 보면은 이제 폴란드도 그들이 가진 자주포도 보내고 어쩌고 하면서 부족한 전력을 또 이번에 크게 메꾸고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이 기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루마니아도 폴란드와 비슷한 상황이다. 국경도 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그렇고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방식을 크게 참고하고 있다. 그 방식이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비슷하니까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그들의 방산 산업의 수준 또한 비슷하다. 루마니아가 좀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탄약도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우리한테 좀 더 컸을 것 같고 폴란드보다 오히려 또 상당 부분의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다가 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 요만큼 사주고 뭐 애누리 해달라 그러고 서비스 많이 해달라 이러면은 파는 사람이 안 해주겠죠. 네. 그래서 이런데도 루마니아에 고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을 제가 이 이야기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유튜브 AI가 주식 TV 방송을 하나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봤어요. 네. 이 기사가 뭘 이야기하는고 하니 이게 2월 17일 날 나온 영상이에요. 한국경제TV에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2월 3일 저날이 무슨 날입니까? 노르웨이에서 탈락 K2 전차가 탈락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이에요. 자, 그러자 주가가 5.8% 6% 가까이나 급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 이거 계속 이걸 봤더니 또 다른 걸 추천해 주잖아요. AI가. 자, 1월 달에, 이건 2월 달이죠. 1월 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누군지 밝히지는 않죠. 당연히 얼굴도 안 보여주고,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뭐라고 하냐면, 노르웨이에서 K2 전차에 계약이 임박했다를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상치 못하게 탈락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라 간에 하는 결정인데 제가 지난번에 다룬 적도 있어요. 즉 노르웨이 내에서 실제 사용군
참모 본부장까지 참모 총장까지 3군 참모총장이 참모총장까지도 K2를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국방장관 대통령 수상인지 대통령인지 거기는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다. 정치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불편함이 느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월 달만 하더라도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현대 로템 관계자들이 1월 달에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과의 관계 손상을 최소화하고 싶은 노력들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이것이 저도 예전에 그 정권사 애널리스트도 조금 알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풍토를 좀 알기는 해요.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득을 바란다.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많은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또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이제 그게 놓고는 폭락했는데, 이제는 루마니아에서도 K2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라면서 본인의 논리를 펴요. 한국경제TV의 논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우크라이나 자국전자 60년대 지원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기대치를 올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로마니아가 레오파드와 K2를 물망에 올리고 있는데, 이 밑에 잘못 뽑은 거 보이시죠? 레오파르드를 노르웨이에 공급해야 되는데 31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4대를. 그 공급 때문에 물량이 없어요. 자, 그럼 같은 31년까지면 저 같으면은 생산 라인을 늘려서라도 공급하겠다 그런 옵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년, 2년 만에 버려질 일이 아닌데. 예? 그래서 그 공급 물량으로 물량이 없어서 K2가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K2가 거기 낙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9 자주포 언급하고 보병전투장갑차 언급하고 천무 언급하면서 K2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루마니아 기사가 난 지는 그렇게 됐는데 자, 이런 걸 믿고 투자 결정을 하면 낭패를 보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270편에서 국방론편에서 말씀드렸죠. 노르웨이 레오파르드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라면서 노르웨이 현지 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합참의장이네요. 참모총장이 아니고 합참의장과 그곳 방사청 의견이 공식화되기 전에 결정을 급하게 했다. 군은 다 원했는데. 예. 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 한국 대사관 또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국방부에서 나간 사람, 산업자원부에서 나간 사람, 또 국정원에서 나간 사람, 또 현지를 관할하는 코트라 해외 지부에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정보를? 아닙니다. 예. 아마 미리 노르웨이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현대 관계자들이 맨날 거기서 밥 먹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예. 알죠, 다. 예. 그런데 정권사 관계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루 전까지도 당연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앞서 소개드렸던 루마니아 디펜스 루마니아의 기사 제목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국 무기 도입의 큰 계획. 그래서 원래는 K9 자주포만 의견의 일치,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말 정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MOU 사인하는 걸 봤더니 거기에 보병전투장갑차하고 K239 천무가 추가가 돼 있더라. 놀랍다. 이런 느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K2가 언급이 안 돼, K2 전차를 루마니아가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K2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거죠. 예. 자, 그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걸 그때 제가 노르웨이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드렸어요. 예. 그때 제가 노르웨이 죄송합니다. 루마니아 기사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디펜스 24라고 폴란드 언론에서 노르웨이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루마니아 것도 곁다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월 13일이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루마니아도 에이브람스로 가나? 그때 폴란드 언론, 우리보다 훨씬 루마니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지요. 예. 자, 그래서 60대가 아니고 루마니아는 한 200대 정도 필요하다. 예. 이웃 나라잖아요. 거의 국경을 맞대지는 않지만 예.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는 그래서 그때 루마니아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이브람스로 가는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왜냐? 폴란드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폴란드는 독일을 싫어해요. 싫어하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드 전차를 개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독일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폴란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방산 기술이라는 면에서 독일 회사들이 인정사정 없이 하는 거예요. 칼같이 정확하게. 예. 그래서 내 잘못인 건 알겠지만 좀 서운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독일한테 침공을 받은 나라도 폴란드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K2를 선택했는데 더 좋은 전차를 저렴한 가격에 기술 제조도 많이 받고 물건도 빨리 배더라고. 그런데 루마니아도 우리가 비슷한 처지인데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여기는 K2를 안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언급한 루마니아 언론이 이거예요. 디펜스 루마니아. 오늘 제가 소개한 그 언론사예요. 제가 그 해당 기사까지 검색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연히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폴란드 기자가 소개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작년 12월에 자, 오늘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루마니아가 처음부터 에이브람스하고 레오파드만 고려를 했다. 저거는 에이브람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에이브람스로 결정을 해서 구매 의향서 이런 걸 보내려고 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결정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루마니아 기사에서 K2가 빠진 거랑 일치가 되죠. 그러면 상당히 강한 신호예요. 자, 작년에 총리가 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팀을 이끌고 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물망을 올렸고 그걸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전체 테이블에 탁 펼쳐놓고 그 다음 해외 나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가장 큰 건 뭡니까? 정치 외교적 압박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전차를 K2를 사고 싶지만 미국이 우리 거를 사줬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죠. 그래서 돈을 더 써서 M1 에이브람 전차도 사고 K2를 샀잖아요. 하이마스 살 때도 그랬죠. 하이마스를 사주고 근데 우리는 이만큼 필요한데 너희는 요만큼밖에 공급 못 하잖아. 우리는 이 기간 안에 필요한데. 미국이 그건 그렇기는 해. 우리 걸 다 사주면 좋긴 하겠지만 뭐 뜰뜨름하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였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 이전과 탄약 기술 이전은 우리가 해줄 거니까. 예, 이문이 많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천무 같은 케이스는 체계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폴란드는. 근데 루마니아는 그런 이걸 봤을 거거든요. 예, 미국이 지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갈 것은 최대한 얻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산업체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폴란드하고 택한 방법과 폴란드는 상당히 복잡한 방법을 택한 거고 이 지금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미국의 의지가 가장 강한 거, 미국이 그리고 제공하려고 하는 거. 지금 에이브람스를 중고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중고를. 예. 자, 루마니아 사람들도 기사 내용을 보면 나와요. 그들이 외국에 수출할 때는 앞에 그 열화 우라늄 장갑판 같은 거 빼고 준다는 거. 수출할 때도 열화 우라늄 단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재고로 창고에 가지고 있던 걸 주는데 장갑이 없는 과거 걸 수도 있고 우라늄 장갑이 있는 것은 그것도 빼고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예, 그러면 경쟁력 없는 거죠. 에이브람 전차는 그런 게 다 빠진 상태에서 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장 지금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은 그거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팔 수 있는 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관심을 가진 무기 체계들 중에서. 그래서 품목별로 결정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한테 미안하게 되잖아요. 로템한테 미안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거든요. 좋아했고. 자, 그래서 원래 물망에 올랐겠지만 한국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늘리든지 품목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병 전투 장갑차와 천무가 추가된 게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그들로 가지고 싶은 무기 체계죠. 네. 이거 하나 추정해 보는 겁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 왜 한국한테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기술 이전을 받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까 한국경제TV에서 말하는 그런 것만은 아주 사실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정보 제가 몇 개 찾아봐도 이 정보가 나오잖아요. 로템 관계자나 우리 정부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정보는 다 샜어요, 이미.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경제 TV 보고 뭐 투자 결정하는 개미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사안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 사안만큼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데요. 예. 자, 오늘은 루마니아가 우리 천무 K9 그리고 보병 전투 장갑차 이런 것들을 조만간 다음 달 정도로, 이르면 다음 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할 때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까. 예. 자, K2는 루마니아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닥쳐봐야 아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